안녕하세요. 국제결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려주는 유튜버 인생은 10차선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신부들이 모집되는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마담에 의한 모집. 작은 마담은 신부 동네 근처에 사는 발 넓은 여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모집. 세 번째, 국제결혼한 신부를 통한 모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작은 마담은 한국의 커플 매니저를 말하는데 발 넓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마담들은 보통 자기 본업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업에 올인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로 일일이 다 가정 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령 경기도 안성시를 베트남의 어느 낯선 장소라고 생각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신부들은 그 안성시 근처인 홍성군, 예산군, 음성군, 진천군, 보은군 이런 곳에서 오는데 그 넓은 지역 수백 킬로미터를 다 오토바이로 다니며 섭외하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작은 마담들도 페이스북으로 섭외를 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위 1번과 2번이 합쳐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존에 국제결혼한 신부가 직접 소개 또는 페이스북으로 연결해주는 경로도 많습니다. 저희에게도 위 세 가지 경로로 소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소개했든 어떻게 소개했든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됐든 간에 신부들이 천차만별, 심성과 기질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욕심과 바람이 큰 신부도 있고 작은 신부도 함께 공존합니다. 또 무조건 한국에 가는 게 목적이라 위장 결혼을 숨기는 신부도 있습니다. 또 회사를 통하면 신랑한테 돈 하지 마라. 그러면 탈락시킬 테니까 라고 하니까 아예 회사를 통하지 않고 남성들에게 페이스북으로 직접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여성을 어떻게 걸러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 볼 때는 다들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행동합니다. 그런데 요리조리 말을 붙여보고 틀어서도 대화해보고 유도 질문도 해보고 대답하는 말투나 그 정성도 캐치해보고 비슷한 질문을 다시 꼬아 던져보면서 고도의 심리수법으로 파헤쳐보면 그 여자의 숨은 기질을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들과 동역이 그렇게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남성들은 얼굴만 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이쁘고 끼도 없고 욕심도 없고 심성도 좋고 알뜰하고 예의까지 바르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령 얼굴은 이쁜데 끼도 있고 바람이 크다면 회사는 이 여자가 별로라고 말해줄까요? 천만에요. 그냥 진행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부 입국 후 남성은 같이 살아보니 야 이거 얼굴값 하네. 성격이 참 지랄맞네. 돈돈돈하네. 여기에 질려버리는데 회사가 어떻게 다가가는 사후관리를 하겠습니까? 회사가 사후관리까지 하려면 돈 들고 시간 들고 귀찮고 욕먹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국내결혼회사로 대입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내 결정사에 가서 남성이 여성을 소개받았을 경우 남성은 사진으로 외모를 보고 만나보겠다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여성을 회사에서 보기엔 어떻던가요? 라고 질문을 바로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 여성이 욕심도 없고 심성도 좋고 알뜰하고 끼도 없고 예의 바르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왜? 회사도 외모에 그런 것까지 모두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요. 만일 그 여성이 외모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면 그 여자는 선택폭이 더 넓어 더 좋은 조건의 남성을 만나려 하지 굳이 당신을 만나려 할까요? 그래서 회사는 가장 무난한 말투로 괜찮은 것 같다라고까지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건 당신이 데이트해보면서 직접 파악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 결혼 회사들의 실질 성혼율은 5%도 안 됩니다. 95%는 데이트하다가 다 깨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국제결혼으로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은 가면 거의 90% 이상은 하고 옵니다. 왜일까요?
남성 뒤엔 대한민국 브랜드라는 후광이 당신의 가치를 올려주는 입장이어서 남성이 좀 더 선택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부들은 저 남자를 선택해야지만 현지보다 6에서 10배의 돈을 버는 나라 대한민국에 갈 수 있으니까 다들 착한 척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외적 부분만 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깊이 파악이 안 돼서 국내 결혼보다 결혼은 쉽습니다. 문제는 신부 입국 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번, 신부는 일단 결혼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2번, 나이 차이는 크게 납니다. 3번, 입국해 막상 살아보니 그때서야 몰랐던 성향과 기질과 끼, 욕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번째, 얼굴만 보고 착한 줄 알았다는 게 완전히 빗나갑니다. 5번째, 여자는 이 늙은 남편을 어떻게 밀어낼까 주위의 도움을 받아 남자가 싫어하는 행동만 해 이혼을 유도하거나 가출합니다. 자, 남성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외모가 착해 보이니까 하고 막 국제결혼을 덤비셨습니까? 여기까지 미리 말해주는 국제결혼 회사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부를 직접 모집한다는 광고하는 회사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한국 회사가 현지 신부를 직접 모집한다? 이건 페이스북으로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신부들 집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명함을 건네고 직접 섭외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 시골 마을에 외지인인 외국인이 통역을 데리고 신부를 모집한다는 소문에 남성들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가면 여성의 50% 이상이 국제결혼하러 여자들이 다 떠나가서 남성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 남성들이 그렇게 모집하고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몹시 싫어합니다. 또 여성 부모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한테 소중히 기른 딸을 결혼시장에 냉큼 맡길 것 같으세요? 아무리 통역이 대신 옆에서 말해도 신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외지인이라 불안해서 냉큼 딸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 부모들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그 동네에 사는 작은 마담, 그 커플 매니저를 말합니다. 작은 마담들의 소개로 큰 마담한테 소개가 올려지고 결혼시장에 여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몇 회사들이 우리는 신부를 직접 모집한다는 것은 100% 페이스북으로 모집하거나 실제로는 마담을 거치는데 그것을 감춰서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른 것처럼 포장한 광고일 뿐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직접 회사로 연결되는 여성들 중에는 위험한 여자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소문이 안 좋거나 과거의 나쁜 이력을 숨기려고 남성에게 직접 1대1로 접근하는 위험한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클럽녀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랑거리면서 쉽게 접근한 여성이 한국 입국 후에는 다른 남성의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하며 알뜰하게 살림하며 당신을 위해 시금치 반찬을 만들어줄 것 같으세요? 전만해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또다시 다른 남성에게 끼를 발산하며 일탈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한테만 알랑거린 게 아니라 그건 애초부터 갖고 있던 끼가 다분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서류 대행 일을 해보며 이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먼저 국제결혼한 신부를 통한 모집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신부를 통한 모집이라도 다 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성들 친구나 지인이 다 나와 같던가요? 욕심과 기질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물며 피를 나눈 가족, 친척들도 다 욕심과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들이 작은 마담을 통하든 페이스북을 통하든 지인 소개로 오든 간에 그 신부의 성향과 기질과 끼와 욕심을 다 파악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국제결혼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회사가 남성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여성이 몇 명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중에 2번째 여성이 외모가 이뻐서 선택하면 몇 월 몇 시에 영상통화를 준비하라 하거나 회사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남성은 바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성 성격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회사는 괜찮은 것 같다고 긍정 대답을 합니다.
회사는 여성이 된장기가 있거나 욕심이 많거나 뭔가 맹한 부분이 있는데요 라고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사실 회사도 솔직히 모르고 그렇게 좋게 대답해야 진행이 되니까요. 회사가 몇 날 며칠을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잠깐 봐서는 그 여자의 성향이나 기질과 끼를 파악 못합니다. 솔직히 번역 어플로 남성이 교제 기간을 갖는다 해도 너무 뻔한 질문과 대답들이고 언어의 뉘앙스 캐치가 불가능해 신부의 심리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현지보다 돈을 6에서 10배 버는 나라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 무조건 착한 척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말한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국제결혼의 환상을 가지면 절대 안되고 감언이설하는 회사보다 실질적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회사의 고언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2번, 과대 나이차로 결혼하려면 신부의 불만이 입국 후 생긴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과대 나이차로 결혼하려면 남성이 사는 환경이 괜찮고 배려도 많고 성격이 쿨하면 그나마 좀 나으나 반대인 경우에는 과대 나이차로 결혼하면 결혼사고는 80% 이상 위험합니다. 3번, 얼굴도 중요하지만 심성을 더 많이 봐야 합니다. 4번, 내 환경에 맞는 여성과 결혼해야 국제결혼 사고가 안 납니다. 밤일을 거부하고 자꾸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밤에 못 만지게 하고 이혼 유도를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국제결혼 하는 건 아주 쉽지만 입국 후 들어와 사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등국제결혼이 위의 문제들을 가급적 안 만들려고 제 17년차 베트남 아내를 항상 현지에 보내 깊이 통역해 최대한 기질 나쁜 여성을 골라내 맺어주고 또 진행하고 또 6개월간 사전교육과 동기부여 교육을 잘해서 입국시키고 입국 후 몇 개월째는 저희 부부가 전국 발도 강산을 다 다가가 행복 안착을 도와주는 이유입니다. 홈페이지에 수백 장의 증거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은 입국 전 단순히 맺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자를 만나 오랫동안 잘 사는 게 10배 그 이상 중요합니다. 많은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등등 정보는 많은데 정작 회사들은 그 내뱉은 말들을 노력하여 직접 실천하거나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국제결혼은 한 번 실패하면 혼인무효를 받거나 임신하는 게 아니면 5년 동안 국제결혼을 다시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국제결혼의 생태계를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기를 바라며 그게 곧 여러분의 행복의 단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성들이 모집되는 경로에 대해 말씀드렸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